자, 이게 이제 여러분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뭐냐면, 법률 행위하고 이제 법률의 규정을 봐야 되는 것인데요. 법률 규정. 원칙적으로 이것은 이제 법률 사실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나왔으니까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갑하고 을하고 있잖아요. 갑하고 을하고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이 이루어지죠. 이 계약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그러면 알고 있어야 돼. 이건 왜냐면 주택거래사 시험에 나왔단 말이죠. 이것을 계약을 뭐라냐?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요. 등기 청구를 뭐란다? 법률 효과라고 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 법률 요건은 원인이잖아요. 이 원인에는 두 가지가 있어. 우리가 1페이지에 나온 거죠. 그림 노트요. 하나는 뭐란다? 법률 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라고 한다? 법률의 규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률 행위, 법률의 규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 여러분 뭐가 있어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은 법정이죠. 법에 의한 것. 법에 의한 것.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불법 행위가 있고요. 불법 행위하고요. 그 다음에 부당 이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 관리라고 하는 것이 있고 준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법률 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법률 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반드시 말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법률의 규정은 의사표시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법조문이죠. 이 법률은 민법이잖아요. 규정은 뭐요? 제 552조 이 말이잖아요. 이것은 민법 제 552조를 법률의 규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보면 민법 제 552조 이거 법률의 규정이에요. 당사자의 의사의 근거, 당사자의 의사 이것을 뭐라 한다? 법률 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민법 제 552조를 뭐라 한다? 이것을 법률의 규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당사자의 의사에 근거한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무엇에 근거하는 것이다? 법률의 규정, 즉 법정이죠.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죠. 그래서 552조에 따라서요, 상대방이 채고를 했죠? 채고는 뭐란다? 우리가 나중에 오겠지만 이것은 의사의 통지로서요, 이것은 준법률 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채고했음에도 해제권자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해제권이 뭐가 된다? 소멸하죠? 이것은 법률의 규정에 근거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법률의 규정, 이렇게. 아시겠죠? 이것을 뭐라고 하면 안 된다? 의사표시, 그러면 안 된다. 당사자의 의사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고 뭐에 근거한다? 법률 행위. 아니 뭐죠? 법률의 규정에 근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법률 사실인데, 원래 이제 이게요, 방금 했던 것이 법률 사실 부분에 나와 있었어야 되는 것인데요. 자, 지금부터요, 법률 사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요, 법률 사실은요, 이전에는 그렇게 시험에 자주 나왔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시험에 그렇게 자주 나오는 테마는 아니에요. 그런데 법률 사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요, 법률 행위하고 법률의 규정을 구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의사의 통제니 관념의 통제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이제 법률 사실이라는 것을 보면은 먼저 뭐로 나오냐? 먼저 용태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강의 노트 보면 사건으로 나누어져. 항상 여러분요, 이 구별하는 기준을 항상 잘 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용태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인간의 정신작용이죠. 정신작용. 말이 참 어렵죠? 정신작용에 따른 태양을 용태라고 한단 말이죠. 정신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생각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적인 사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분류해놨다 이 말이고요. 사건은 이것과 비교가 되죠. 그러니까 정신작용과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작용과 관계가 있으면 용태, 정신작용과 관계가 없으면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이 사건에는 뭐가 있어요? 사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시간이죠. 시간에서 우리가 뭐가 있다? 여기 취득 시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소멸 시효가 있고, 취득 시효, 소멸 시효. 시간에 관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가사죠. 생가사. 죽고 살고 하는 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 뭐, 이런 거 나중에 보면 물권 보면 혼동 같은 것이 있거든요. 부당이득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태는 여러분 다 지금부터 무조건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용태는 뭐냐면 외부적 용태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내부적 용태가 있고요. 이 내부적 용태에는 의사적 용태하고요. 그 다음에 관념적 용태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의사적 용태, 관념적 용태요. 의사적 용태는 뭐냐면 여러분이 혹시 이런 말 들어봤나요? 소유의 의사. 소유의 의사. 우리가요, 점유하려면 무슨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점유, 설정, 의사. 이런 말 하죠? 사무, 관리, 의사. 부부는요, 동거할 의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뭐란다? 의사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관념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요, 선의하고 악의. 선의하고, 우리 시험에 한번 선의가 나왔죠? 선의는 뭐뭐를 뭐 한다? 모른다. 우리 민법에서 모른다가 선의죠? 악의는요, 알고 있다. 안다. 안다, 알고 있다. 이것을 악의라고 하죠. 그래서 선의하고 악의를요, 관념적 이렇게 내부적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선의하고 악의는, 선의는 모른다, 악의는 알고 있다. 이것을 뭐라 한다? 법률 사실이라고 한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알겠죠? 무조건 여기만 암기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외부적 용태는요, 여기서 이제 적법 행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위법 행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위법 행위는 우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가 있어요?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불법 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 불법 행위. 그래서 채무불이행과 불법 행위. 어떤 학자들은 채무불이행이 왜 위법이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채무불이행의 양은 내가 지금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을 단지 못하고 있을 뿐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대요? 그러면 그 이행을 강제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채무불이행의 양은 위법한 행위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다수의 학자들은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를 위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위법이죠. 나머지는 다 뭐다? 적법이다, 이런 뜻이죠. 알겠죠? 그러면 이 적법에는 또 뭐가 있느냐? 대표적인 게 바로 뭐가 있죠?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죠. 법률행위요. 법률행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준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준법률행위. 여러분요, 이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가 법률 사실인 것이 아니고, 이 법률행위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법률 사실이에요. 준법률행위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법률 사실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의사표시. 그래서 이 의사표시가 법률 사실인 것이,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말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의사표시의 수가 한 개이냐, 두 개이냐, 두 개 이상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개일 때는 또 뭐다? 상대방이 있는 것하고, 상대방이 있는 것과 상대방이 없는 것하고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있는 것과 없는 거죠. 두 개 이상을 우리는 뭐라 한다? 합동행위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합동행위가 시험에 나온 것은 없고요. 이 합동행위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다? 사단법인 설립행위죠. 사단법인 설립행위. 이 사단법인 설립행위가 합동행위로서 어디에 속한다? 법률행위에 속한다.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단 말이에요. 뭐라고 나오냐면, 다음 중에서 법률행위에 속한 것이 아닌가. 박스형으로 해요. 박스형으로. 거기서 뭐 나오냐면 사단법인 설립행위가 나와.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합동행위로서 어디에 속한다? 법률행위에 속한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알겠죠? 사단법인이 문제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계약이죠. 계약. 이것을 두 개를 뭐라 한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것은 이제 계약이고요. 상대방 있는 것과 없는 것인데, 가장 대표적인 이제 계약이지만, 계약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돼. 계약은 앞에 가요, 우리가 계약으로 되어 있지만 계약으로 쓰지 않는단 말이죠. 뭐라고 쓰냐면 매매, 그 다음에 뭐다? 교환, 그 다음에 증여. 이 세 가지는 소유권이 이전을 해. 그러니까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이전하려면 매매, 교환, 증여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임대차가 있죠. 우리 시험법에 임대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급이 있고요.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알겠죠? 이것을 계약이라. 그래서 계약이라고 나오지 않고 뭐라고 나온다? 교환,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교환은 뭐다? 계약에 속한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은 시험에 잘 나와. 알겠죠? 비교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책으로 나온 것이죠. 그럼 상대방이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요, 뭐가냐면, 먼저 뭐가 있죠? 면제가 있죠? 채권자는 면제하고 채무자는 상계하고, 암기해야 돼요. 무권들에서 본인은 뭐를 하고? 추인을 하고요. 상대방은 뭐를 하고? 철회를 할 수 있고, 제한 능력자의 경우 법정 대리는 뭐가 있다? 동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을 해제하고 해지하고 취소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이 면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험 범위에 몇 번 나와. 알겠죠? 어디가 나오냐? 조건과 기한은 단독, 이걸 뭐냐? 한계 있는 것을 단독행위라는 말, 단독행위요. 이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면제의 경우에는 뭘 할 수 있다?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 이 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가면, 불공정한 법률행위, 원칙적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유상계약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증여에는 적용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요, 면제의 경우에도 판례가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 알겠죠? 그래서 거기서 두 번 나오고요. 상계는요, 우리가 뭐 시험에, 우리 실제로 시험 범위에서 상계는 여기에서 아마 나올 거예요. 상계한다. 알겠죠? 그래서 근데 과실상계란 말 들어봤죠? 과실상계. 그것은 이제 우리가요, 표현 대리하고, 그 다음에 법정 지상권하고,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제권에서 그럼 몇 번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요, 초인하고 뭐가 있죠? 철회가 있고,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의 동의, 해제, 해지, 취소. 해제나 해지나 취소는 뭐 워낙 중요하니까요. 잘 나오죠? 자, 상대방이 없는 것은요, 뭐가 있다? 유언. 유언하고 유증. 여기는 사단법인인데 여기는 무슨 법인이다? 재단법인, 선생님. 재단법. 이 세 가지는요, 무조건 남겨야 돼요. 유언, 유증, 재단법인. 시작.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이 있다, 없다? 없다. 여기에 대한 또 한 가지 하면 소유권. 소유권이 있고, 우리가 점유권이 있고요. 점유권이 있고, 상속이요. 상속. 이것을 포기하는 거. 포기. 상대방이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점유권의 포기, 소유권의 포기, 상속 포기, 이런 것들은 상대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시험에 이제 어떻게 나오냐? 시험에 나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다음 중에서 단독행위,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아닌 것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 8가지, 뭐 다른 것도 더 있어. 단독행위 많지만 그래도 이 8가지 중에 하나를 쓰고 유언, 유증 같은 거 쓴다. 유증 같은 거. 여러분 유증하고 봐봐. 유증하고 증여하고 비슷해 보이잖아요. 증여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가비원한테 너 이거 가질래? 물어봐. 계약이니까. 청약. 응, 알았어. 가질게. 승낙.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이루어진 것을 증여라고 그래요. 그런데 유증은 뭐냐? 유증은 내가 유언서에다 쓰는 거죠. 유언서에다가. 내가 죽으면 이 집을 가백에 줘라. 이렇게. 그것을 유증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죽음을 원인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유증이라고 한다면. 그건 단독행위란 말이죠. 알겠죠? 유증은 단독행위고 증여는 뭐다? 계약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시험은 뭐가 나오냐? 이게 단독행위잖아요. 이건 계약이잖아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게 또 나와. 비교해서 시험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요, 비슷비슷한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일방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여기 유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채무면제, 지금 저기 있죠? 채무면제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계약 해제라고 하는 것이죠. 해제권. 여기 보면 여기 해제권이 있고요. 유증이 있고요. 여기 면제 있잖아요. 우리가 단독행위를 일방행위라고 하거든요. 일방행위. 그런데 이것과 비슷한 것이 뭐냐면 일방예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예약이요. 유증과 비슷한 것이 뭐가 있다? 증여가 있고요. 면제인데 그럼 뭐다? 채무인수. 채무면제가 채무인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계약 해제죠. 계약 해제인데 이거는 합의해제라는 말이 나와. 합의해제. 알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는요, 네 가지가 항상 돌아가면서 시험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뭐다? 여기는 단독행위고요. 단독행위. 여기는 뭐다? 계약이란 말이죠. 계약. 그래서요, 다음 중에서 계약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하죠. 계약이 아닌 거. 그러면 계약은요, 뭐 이거 아무렇게나 다 쓰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을 하나를 갖다 쓴다 이 말이죠. 단독행위로. 알겠죠? 그래서 다음 중에서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그럼 단독행위 아닌 것은 이거 다 쓰죠. 이게 아무렇게나. 쓰고 나서 여기에 있는 것을 갖다가 하나 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른 시험에 채무인수가 나왔고요. 우리 시험에는 합의가 나왔고요. 우리는 증여가 나왔고요. 다른 시험에 또 합의가 나오고 이렇게 거의 뭐 여기에서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약은요, 언제나 예약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두 사람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합의를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예약은 언제나 계약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증여하고 여러분 유증하고 비교해야 돼. 증여 또는 사인증여. 똑같아, 사인증여. 그래서 사인증여는 뭐냐면 증여는 살아있을 때 준다고 그랬죠? 사인은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너 이거 가질래? 지금 가질래? 증여예요. 너 이거 가질래? 근데 너 나 죽으면 갖고 가. 나 죽으면. 그것을 사인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원인으로.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래서 이건 단독이고 계약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준법률 행위가 나오잖아요. 준법률 행위는 표현 행위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행위가 있는데 사실 행위를 뭐라 한다? 표현이 아닌 거죠. 그래서 비표현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사실 행위는 그다음 뭐 중요하지는 않아요. 알겠죠? 예전에 딱 다른 국가고시 한두 번 정도 나왔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순수 사실 행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혼합 사실 행위가 나오는데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만 우리 시험에요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알겠죠? 순수 사실은 매작물 밖에 매작물이요. 그 다음에 주소의 설정, 가공, 우리가 이렇게 물건 만드는 거죠. 가공, 그 다음에 발명, 특허법상 발명 있죠. 매주가 발명 이렇게. 혼합은요 사무관리, 그 다음에 부부가요 동거를 하려면 부부가 우리가 부부가 되려면 동거 의무가 있어야 돼요. 동거를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이혼 사유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부부의 동거, 그 다음에 무주물 선점, 무주물을 먼저 점유하는 자가 짱이거든요. 그 다음에 물건, 유실물, 물건의 인도, 사부한테 선물. 이것은 뭐다? 혼합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뭐 이 정도요. 이것은 뭐가 안 된다? 대리가 안 돼. 그래서 예전에는요 다음 중에서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 거, 그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 걸 할 때 여기에 있는 것을 주로 썼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예전에 고전적인 문제들은 그렇게 막 판례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을 때요. 그럴 때는 문제 내는 것들이 딱 정형화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자주 나왔었는데요. 뭐 지금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표현행위는요. 표현행위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의사의 통지, 이런 통지라는 것은 알린다는 거잖아요. 관념의 통지요. 관념의 통지. 그 다음에 뭐가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그 다음에 감정. 이런 감정 표시는 뭐가 있죠? 이건 용서죠, 용서. 뭐 용서는 여러분들 대리가 돼야 돼. 그러면 용서는 대리가 될 수가 없죠. 용서를 어떻게 대리하나요? 그런데 여기요, 의사의 통지는 앞에가 무슨 말이 있어도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죠. 자, 뒤에가 무슨 말이 있으면 최고라는 말하고요. 그 다음에 뭐죠? 최고, 그 다음에 거절,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는요, 통지, 그 다음에 뒤에가 승인, 그 다음에 승낙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풀면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의사의 통지하고 관념의 통지로 뭐가 인정돼요? 대리가 인정돼. 대리가 인정돼. 그래서 여러분요 한번 보셔요. 거기 보면 2번 봐봐. 법률 사실이라고 되어 있나? 지금 법률 사실? 거기에서 지금 법률 사실이에요. 여러분 죄송한데요. 7번이 법률 사실이네요. 그래서 아까 내가 7번 문제 풀 때 552조 볼 때 그래서 법률 사실에 관한 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여기 우리가 이제 준법률적인 법률의 규정과 관계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미 지금 7번을 풀었기 때문에요. 자, 지금부터 한번 보시면은요. 자, 8번 보세요. 8번 봤어요? 자,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모른다 이 말이죠. 알지 못한다. 이걸 뭐라 한다? 선이라고 하죠, 선이. 그러면 알고 있다. 그럼 뭐라 한다? 그것을 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알고 있다, 악이. 모른다, 알지 못한다, 선이죠. 이것은 뭐에 속한다? 법률 사실이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선의는 어디에 속한다? 법률 사실에 속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만 알면 되는 거지 더 이상 알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럼 시간이요, 시간. 자, 봐봐. 시간의 경과죠. 지금 이게 시간이라는 것은 뭐다? 이것은 취득시효하고요, 그 다음에 소멸시효를 얘기하는 거예요. 취득시효하고 소멸시효 이렇게. 그런데요, 사람의 정신작용, 여기까지 뭐라 한다? 용태라고 얘기했잖아요. 용태.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그러면 반대가 되는 거죠? 용태가 아닌 것을 뭐라 한다?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가 정신작용을 용태라고 하고요.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한다? 사건이라고 하고요. 사건에 뭐가 있다? 시간의 경과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법률 사실로서 어디에 속한다? 사건에 속한다. 이렇게 사건. 됐죠, 지금?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신작용에서 사건에 속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무권대리인이 추인. 여러분 여기 봐봐. 추인은 뭐라고 하죠? 추인 자체는 뭐예요? 의사표시예요. 의사표시. 그런데요, 추인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추인 여부에 관한 상대방이 뭐다? 최고죠. 이 최고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촉구라고도 얘기해요. 촉구. 그래서 최고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촉구. 이렇게도 얘기해. 그래서 촉구는 뭐다?
봐봐. 앞에가 절대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잠깐 얘기 한번 봐볼래요? 우리가 여기서 잠깐 보시면, 어디를 보냐면, 지금 얘기할 때 여기 의사의 통지 있죠?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 있죠?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는 앞에가 동그라미, 무슨 말이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뒤가 최고라든가 거절, 통지, 승인, 승낙. 암기할 때 어떻게 그랬죠? 의사의 통지, 의, 최, 거. 관념의 통지는 관, 통, 상.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랬죠? 그럼 일단 이렇게 암기했다가 하고, 앞에가 무슨 말이 나오든지 절대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것이요? 뒤가 무슨 말이 있을 때 최고냐, 거절이란 말이 있느냐가 중요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서 최고나 거절이란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여기서 보면, 무권 대리인이 초인 여백을 한 상대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최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최고. 이 최고는 앞에가 무슨 말이 중요하냐고 뒤가 최고라는 말이 있으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것을 의사의 통지다. 이렇게 의사의 통지다. 이렇게 얘기해. 자, 그 다음에요. 이 최고란 말이 직접은 없지만 최고인 것이 있어. 그것을 뭐라 한다? 이행의 청구. 여러분요, 이행의 청구라는 것은 뭐다? 독촉이에요. 독촉. 독촉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최고장을 보내는 거죠. 최고장. 이렇게. 이행의 청구, 독촉, 최고. 이행의 청구, 독촉, 최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행의 청구, 독촉, 이행의 청구, 독촉, 최고. 이거 똑같은 말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말이 비록 최고라는 말이 없지만 최고인 것이 하나 있더라 이 말이죠. 그것을 뭐란다? 이행의 청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요, 이행의 청구 이렇게 나오면 이 말이 무슨 말이다? 최고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 나왔네요. 채무이행. 여기는 봐봐. 채무이행의 최고라고 아예 그냥 써놨죠. 우리 시험에는. 근데 여기는 원래 채무이행의 청구라는 말이에요. 청구. 다른 말로 뭐다? 독촉이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이것은 뭐다? 의사의 통지죠. 그럼 의사의 통지인데 뭐가 틀렸어요? 법률행위란 말이 틀렸어. 알겠죠? 법률행위 아니고 어디에 속한다? 준 법률행위에 속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법률행위가 아니고 어디에 속한다? 준 법률행위에 속한다 이 말이에요. 준 법률행위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의사의 통지에 관한 것은 뭐가 인정된다? 대리가 인정이 된다. 대리가 인정이 돼. 그래서 최고하고 거절. 여기 또 뭐가 있죠? 거절이 있죠? 거절. 그래서 최고하고 거절은 뭐를 할 수 있다? 대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리권이 인정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10번은요, 청약, 여기도 똑같아요. 앞에를 절대 보지 말란 말이죠. 여기 보면, 청약자와는 승낙 연착에, 여기가 중요하잖아. 땡땡이죠? 뭐가 중요해요? 통지라는 말이 중요하죠. 통지는 뭐다? 관념의 통지죠. 관념의 통지는요, 무슨 말이 있으면, 앞에가 무슨 말이 있든지, 뒤에가 무슨 말? 통지. 그 다음에 무슨 승인, 무슨 승낙이란 말이 있으면, 우리 이것을 관념의 통지라고. 관념의 통지는 뭐가 인정된다? 대리가 인정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여기 봐봐요. 여기는 승인이란 말이 있으면 다 관념의 통지. 통지나 승인은 다 관념의 통지거든요. 승낙이란 말도 있어. 채무, 채권 양도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 이것도 있거든요. 또는요, 여기 뭐 채무자의 승낙? 또 뭐 이렇게 있는데 채권 양도에 대해서. 그럼 여기서 봐봐요. 이 승낙이란 말하고 비슷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다? 청약에 대한 승낙이죠. 청약에 대한 승낙이요. 여러분, 청약에 대한 승낙, 이것도 승낙이잖아요. 그런데 이 청약에 대한 승낙은 이것은 둘 다가 뭐다? 의사 표시예요. 이것만 조심하면 돼.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앞에가 무슨 말이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통지나 승인이나 승낙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것은 무조건 뭐다? 관념의 통지인데 만약에 뭐라고 나온다? 청약에 대한 승낙이라고 나온다고. 청약에 대한 승낙. 그럼 이것은 관념의 통지가 아니고 뭐에 속한다? 의사표시에 속한다. 이것이 예외니까 하나만 조심하고 나머지는 통지, 승인, 승낙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이것은 무조건 관념의 통지로서 뭐가 인정된다? 대리가 인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자, 무권 대리에서 초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뭐는 최고. 여기 또 봤죠? 최고. 28이 또 앞에서 한번 봤죠? 비슷한 문제. 이 최고라는 것은 앞에가 무슨 말이 중요하지 않다고 몇 번 얘기했죠? 최고는 뭐다? 의사의 통지, 의최고죠?
그래서 의사의 통지는 앞에가 무슨 말이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뒤에가 무슨 말이 있으면 최고하고 뭐 거절이란 말이 있으면 이것은 의사의 통지로서 뭐가 인정된다? 대리가 인정이 된다. 다시요. 최고는 의사의 통지로서 뭐가 인정된다? 대리가 인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에 말이 중요하지 않고 항상 어디를 본다? 뒤를 본다.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최고와 거절은 의사의 통지. 통지, 승인, 승낙이란 말이 나오면 뭐다? 관념의 통지. 이 두 가지는 어디에 속한다? 준법률 행위. 준법률 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요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준법률 행위는 뭐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다. 다시. 준법률 행위는 뭐다? 법률의 규정. 준법률 행위는 두 가지가. 하나는 뭐? 의사의 통지. 하나는 뭐? 관념의 통지. 의사의 통지는 뒤에가 항상 무슨 말이 나온다? 최고, 거절. 관념의 통지는 항상 뒤에 뭐가 나온다? 통지, 승인, 승낙이다. 근데 이 승낙도 청약에 대한 승낙. 청약에 대한 승낙, 그러면 이것은 뭐다? 의사표시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3번은요, 이런 뭐 법률행위인데요. 이런 법률행위를 한번 보시면, 이 법률행위는 지금 보면은요, 여러 가지가 지금 나와 있는데, 여러분 보면 14번부터요, 여러분 어디까지냐? 20번이죠? 14번부터 먼저 20번까지만 먼저 봐. 알겠죠? 14에서 20번까지. 왜냐면, 지금 여기 지금 내용을 지금 써놨잖아요. 지금 여기요. 그럼 여기 다시 한번 봐봐. 이게 이제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의사표시요. 근데 이 의사표시는 단독 계약 합동행위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단독하고 계약하고 비교되는 것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먼저 이걸 암기해야 돼요. 단독은 뭐고 계약이 뭔지 이걸 비교하는 거. 여기는 지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보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상대방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잖아요. 알겠죠? 이 두 가지를 또 비교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는 것을 먼저 암기하든지 상대방이 없는 것을 암기하든지 둘 중 하나를 명확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상대방이 없는 것을 암기하기 더 빠르겠죠. 몇 개 안 되니까. 유언, 유증, 재단법인. 유언, 유증, 재단법인. 거의 대부분 유언, 유증 정도가 주로 잘 나오거든요. 유언이나 유증이나. 사단법인도 어디에 속한다? 법률 행위다. 그러니까 사단법인은 법률 행위에 속한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 시험에 이러면 뭐가 나올 수 있냐면 다음 중에서 의사표시가 아닌 것은 이게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의사표시가 아닌 것은 여기를 다 의사표시라고 이것을 다 의사표시가 이 세 가지가 그럼 이것이 아닌 것이니까 준법률행위를 묻는 거예요. 그럼 준법률행위를 뭘 묻는 것이다? 최고, 거절, 통지, 승인, 승낙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준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그러면 최고, 거절, 통지, 승인, 승낙이 아닌 것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거 우리 어떤 학생들 보면 안에 있는 내용은 다 암기했단 말이죠. 암기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문제가 구성되는지를 모르면 그건 암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단독행위는 무조건 암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있는 것이나 상대방 없는 것을 명확하게 암기하면 하나는 아닌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단독하고 계약하고 구별된 걸 다 암기할 수 없으니까 구별된 것을 암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사표시가 아닌 것 단독 계약 합동행위죠. 이것이 아닌 것이죠. 그걸 뭘 묻는 것이다? 준법률행위를 묻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음 중에서 의사표시가 아닌 것은 1번 면제, 2번 상계, 3번 추인, 4번 철회, 5번 최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정답이 뭐다? 최고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요 그림 노트 보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그것을 한번 보시면 되고 자 지금부터요 법률행위를요 우리가요 한 20분까지 한번 보시죠. 자 13번 한번 보실까요? 무권 대리에서 초인 여부에 대한 확답에 대한 최고라고 되어 있죠. 이런 봐봐요. 지금 이 무권 대리에서 초인 여부 확답에 대한 최고 이렇게 되어 있나요? 최고? 그럼 이러면 이 최고가 뭐예요? 최고? 최고는 뭐다? 의사의 통지. 의사의 통지. 아 잘못했어요? 공부를 똥 것 같아요. 자 여기요 14번요. 14번 보면 법정 해제라고 하죠. 해제. 여기 보면 해제죠. 이 해제를 뭐하고 비교된다고요? 합의 해제. 합의 해제하고 비교돼요. 합의 해제는 뭐다? 합의죠. 이것은 계약이에요. 계약. 여러분 봐봐. 해제는 단독이에요. 단독. 그런데 합의 해제는 계약이에요. 두 번째. 여기 취소죠. 취소는 뭐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고요.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뭘 붙일 수 없다? 조건을 붙일 수가 없다. 단독행위는요. 법정주의다.
법정주의라는 것은 법에 정해져 있는 경우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도달주의자, 상대방이 있으니까 있는 단독행위니까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게 원칙이죠. 그러면 법정주의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5번은요 수권행위에서 뭐가 나왔죠? 철이 나왔죠? 철이하고 뭐하고가 단독행위다? 철이하고 수권의 철이죠? 또 뭐? 추인, 묵권에서 번일이 추인 똑같은 거잖아요. 여기 일방 뭐라고 돼 있어? 예약이죠? 그러면 예약은 언제나 뭐다고? 계약이죠. 이거하고 비교되는 거 뭐라고? 비교되는 게 뭐라고? 여기 일방 행위라고. 일방 행위는 뭐라고요? 단독 행위라고. 단독행위. 일방 행위는 단독행위. 이걸 서로 비교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임차권 양도에 뭐라 나왔죠? 동의. 무권,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동의. 동의는 뭐다? 상대방 있는 단독이죠. 근데 뭐가 틀렸다? 일방 예약 때문에 틀린 거죠. 일방 예약은 어디에 속한다? 계약에 속한다. 이렇게 가운데에 집어넣는단 말이죠.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보면 19에, 22에, 24에 다 나왔잖아요, 지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 만약에 문제를 내는 사람은 어떤 문제로 내죠? 이것은 상정화해서 하 문제로 내. 여러분한테 보너스로 준다. 근데 이건 보너스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장 어려운 문제잖아요. 알았죠? 밑도 끝도 없이 암기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려운 문제인데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간단하죠. 왜? 단독행위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서 암기를 하나 계약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단독행위와 계약을 묻는 문제가 나왔다 이 말이고요. 16권 이거 뭐라 나왔죠? 철이라 나왔죠? 철이하고 같이 있는 건 뭐다? 추인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뭐라고 하죠? 합의, 해제. 그러면 안 돼. 합의가 중요해. 합의 해제하고 비교된 게 뭐다? 계약 해제권이죠. 계약 해제. 그냥 계약 해제는 뭐다? 단독행위인데 합의 해제는 뭐다? 계약이다. 계약. 알겠죠? 그래서 계약 해제하고 합의 해제하고는 비교를 해야 된다. 합의란 말은 뭐다? 계약이다. 그래서 단독행위다. 틀렸죠? 알겠죠? 뭐가 틀렸다? 합의 해제가 틀렸다. 이런 말이죠. 실제로는요, 법정 대리인은 뭐가 되겠다? 동의. 지금 두 번이나 나왔죠? 무권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뭐다? 추인하고 같이 있는 건 뭐다? 철회. 이렇게 계속 암기하면서, 알겠죠? 이것은 뭐다? 단독이다. 알겠죠? 단독. 그래서 22에 26에 같이 나온 거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동의, 추인, 이렇게. 자, 소유권의 폭이죠? 우리가 폭이는 모두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소유권의 폭이 또 뭐? 점유권의 폭이 또 상속의 폭이. 이건 상대방이 있다 없다? 그래서 폭이는 상대방이 없다? 상대방 없는 뭐다? 단독행위죠? 잘 봐 이제. 우리가요 단독행위는 뭐에 속한다? 단독행위는 뭐에 속한다? 법률행위다. 이런 법률행위는 우리가 물권법에서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반드시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등기.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뭐를 해야 돼? 등기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요 소유권의 포기도 등기를 해야 돼.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러면요 공유 지분의 포기, 그 다음에 뭐 하뷰 지분의 포기. 이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공유 지분의 포기, 하뷰 지분의 포기.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19번 임대차 계약의 해지하고 같은 종류 뭐가 있어? 해제, 또 취소. 해제, 취소 같이 보라고 그랬죠? 이것은 법률행위죠. 왜요? 왜다? 이것은 뭐다? 상대방 있는 뭐에 속한다? 단독행위다. 단독행위는 뭐다? 법률행위의 일종이잖아요. 그래서 해지, 해제, 취소 이렇게. 알겠죠? 여러분 여기서 저 중요한 것은 해제하고 취소는 둘 다 뭐란다? 소급해서 무효가 돼. 소급. 그런데 해지는 무슨 무효다? 장래를 향해서 무효가 된다. 이게 차이가 있어. 장래를 향해서 무효가 되고 해지는, 해제와 취소는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소급해서 무효. 장래를 향하여 무효. 이렇게. 됐죠 지금? 이것은 단독행위니까 법률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자, 이제 우리가 보면 여기 법률행위란 말이 나왔죠. 법률행위. 근데 법률행위 보면 여기서 상대방 있는 것과 상대방 없는 것이 있잖아요. 이건 단독행위죠.
이건 두 개는 계약이죠. 이건 합동행위죠. 이 전부는 다 어디에 속한다? 법률 행위에 속하는 거잖아요. 법률 행위. 그러니까 지금 저기서 보면 지금 뭐죠? 해지라고 해요. 해지. 여기 있잖아. 해지. 해지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 행위로서 어디에 속한다? 법률 행위. 이렇게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 행위는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 단독, 하나는 뭐 계약, 또 하나는 합동행위. 이 세 가지는 다 어디에 속한다? 단독 행위에 법률 행위에 속한다. 이렇게. 이 중에서 이제 나눠지죠.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법률 행위에 속한다. 이렇게. 자, 20번. 착오로 인한 뭐라고 하다? 취소죠? 우리는 취소. 착오란 말이 중요하지 않아. 취소란 말이 중요해. 취소, 해제, 해지. 취소, 해제, 해지는 뭐에 속한다? 단독 행위다. 단독 행위다.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뭐가 틀렸죠? 착오로 인한 취소권은 뭐다? 청구권 얘기 틀렸어. 청구권이 아니고 뭐다? 취소권은 뭐다? 단독 행위죠? 그러면 이 단독 행위를 뭐라 한다? 형성권이라고 그래요. 형성권. 형성권을 뭐라 한다? 일방적 의사표시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부터 잠깐 정리를 해. 지금 현재요, 최근에 다른 국가고 시험 뭐가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냐? 형성권이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어. 형성권. 단독행위. 똑같은 말이야. 형성권이란 말하고 단독행위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알겠죠? 형성권이란 말이 나왔다 해서 헷갈리면 안 돼. 같은 말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단독행위고 이것을 형성권이고 일방적 의사표시고 상대방의 동의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고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조건을 붙일 수 없는데 상대방이 뭐라거나 동의를 하거나 상대방이 동의나 유언이나 유증의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또 뭐가 있다? 채무 면제. 채무 면제는 상대방한테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한 거니까 조건 붙일 수 있다 이 말이죠. 상대방이 동의하면 조건 붙일 수 있다 이 말이죠. 원칙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번에요, 변리사 시험에 뭐가 나왔냐? 현상 광고. 이렇게 났어. 봐봐. 여기 현상 광고. 현상 광고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가? 조건을. 현상 광고에 조건 붙일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이 현상 광고가 뭔지 알아야죠. 단독인지 계약인지 알아야 되죠. 현상 광고는 단독이다, 계약이다? 여러분 현상 광고, 이런 뭐가 있어? 유상행위하고, 쌍무계약하고, 무상행위하고, 편무계약하고, 편무계약, 유상계약, 편무계약. 유상면서 편무계약인 게 뭐가 있어? 현상 광고. 했어, 안 했어요? 그러나 이 현상 광고는 계약이라고요. 계약은 합의에 의한 거죠. 그래서 계약은 다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일방 예약. 예약 자체는 뭐죠? 계약이죠. 그러니까 예약을 할 때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만약에 몇 시까지 입금 안 하면 이 예약은 없어집니다. 해, 안 해? 하잖아요. 알겠죠? 나도 무슨 뭐를 이렇게 예약 같은 거 해놓고 예약 걸어놨는데요. 강의하다 보면 시간이 이렇게 넘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동 예약이 취소됐습니다. 이런 문자가 또 뜨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붙일 수가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약의 경우에는 뭘 할 수 있다?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 그런데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붙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현상 광고, 이것은 계약이죠. 계약이니까 뭘 붙일 수 있다?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됐죠 지금. 그 다음에 우리는요,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형성권에는요, 언제나 재판상으로만 해야 되는 형성권이 있어. 언제나 재판으로만 해야 되는 형성권이 있어. 언제나 재판. 이건 뭐다? 채권자 취소권이다. 채권자 취소권. 이 채권자 취소권은 언제나 재판으로만 해야 돼. 물론 재판상 이혼, 재판상 패양도 있어. 그런 시험 안 나와. 우리 시험법이 아니니까.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은 언제나 재판으로만 하는 형성권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형식은 청구권이에요. 형식은 청구권인데 실질은 형성권인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몇 가지가 있죠 모두에서? 여기 보면 항상 이런 봐봐. 권리죠. 권리는 뭐란다? 발생하고 뭐란다? 변경하고 그 다음에 뭐란다? 소멸하잖아요. 발생, 변경, 소멸. 그러니까 발생은 앞에가 무슨 말이 있든지 간에 중요하지 않죠. 변경도 무슨 말이 있든지 중요하지 않죠. 앞에가 무슨 말이 있든지 중요하지 않아. 무슨 말이 있으면 여기에 매수라는 말, 매수, 분할, 증감, 증액 감액, 증감, 그 다음에 뭐 소멸, 뒤에가 뭐라고 돼 있어? 청구권. 이렇게 청구권. 이게 형식은 청구권란 말이 뒤에는 청구권으로 되어 있지만 이 말이에요. 실질적인 것은 형성권이라는 것은 청구란 앞에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란 말이 있으면 이것을 뭐라고 한다? 형성권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죠? 다음 중에서 형성권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났단 말이죠. 앞에 중요하잖아. 매수, 분할, 증감, 소멸. 다시 매수, 분할, 증감, 소멸. 매수청구권, 분할청구권, 증액청구권, 감액청구권, 소멸청구권.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형성권이다. 이렇게 형성권. 자, 지금 여기 언제나 재판으로만 하는 것 채권자 취소권. 알겠죠? 형식은 청구권인데 실질은 형성권인 것 매수, 분할, 증감, 소멸. 여기 발생, 변경, 소멸이잖아요. 그럼 가지고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청구권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여기 형성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항상 두 개가 비교가 돼. 우리요. 법에서는요. 이 두 가지의 싸움이 치열하단 말이죠. 그러면 청구권은 언제나 뭐에 걸린다? 소멸시효에 걸려.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당사자가 증명을 해야 돼. 당사자가 증명을 해야 되고요. 소멸시효는 뭐가 있다? 중단하고 정지라는 제도가 있어. 중단하고 정지요. 그런데 형성권은 똑같은데 취소권은 똑같은데 소멸은 소멸인데 제척 기간에 걸린다고. 제척 기간. 제척 기간은요. 이것은 누가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를 해. 직권 조사. 그래서 여기요. 중단이나 정지라는 제도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요. 나중에 예약 완결권 가면 뭐가 나오냐?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제척 기간에 걸린단 말이죠. 물건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더라도 제척 기간은 진행한다. 이런 말이 나와. 알겠죠? 그래서 그건 형성권이고요. 형성권에 기한 판결을 무슨 판결을 한다? 형성 판결이라고 하고요. 등기를 한다 안 한다? 등기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이거 뭐가 있다? 여기 소송 중에 뭐가 이루어지면 조정이 성립하면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돼. 조정이 성립하면 등기해야 돼. 조정이 성립하면. 그런데요. 청구권에 기한 판결을 무슨 판결이라고 한다? 이행 판결이라고 하고 이행 판결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등기.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 보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죠. 이 청구권에 기한 소송이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청구권이란 말이 있죠. 청구권 앞에 뭐다? 매수, 분할, 증감이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없죠.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란 말이 없죠. 없으면 그건 무조건 청구권이에요. 청구권에 기한 소송은 무조건 이행 판결이에요. 이행 판결은 무조건 등기를 한 세트예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이러면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란 말이 나올 거예요.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그것은 이행 판결이고 무조건 그것은 등기를 해야 돼. 알겠죠?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 이거밖에 안 났으니까. 그 다음에 형성 판결은 뭐가 있다? 형성권이 돼야 되잖아요. 형성권은 청구권 앞에 반드시 무슨 말이 있어야 돼요? 매수, 분할, 증감, 소멸. 대표적인 건 뭐다?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잖아요. 청구권 앞에 지금 무슨 말이 있어요? 분할, 매수, 분할, 증감, 소멸. 분할 있죠? 이거 여기에 한 소송이죠? 그래서 이것은 말만 청구권이 실제는 뭐다? 형성권이 형성권에 관한 소송을 뭐라고 한다? 형성 판결.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 판결 확정 시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요. 그럼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먼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담보책임이요. 하자 담보책임 하자 담보책임에 보면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서 계약을 말 수 있고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것은 안 날로부터 몇 개월이다? 6개월이에요. 물건에 하자는 6개월이 안 날로부터 6개월. 이 6개월을 판례가 뭐라 우리 판례는요. 제척 기간으로 본단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잘 봐봐. 해제권은 형성권이니까 당연히 뭐에 걸린다? 제척 기간에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손해배상 청구권이잖아요. 자, 지금부터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손해배상이죠. 배상이죠.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란 말이 있다 없다? 없죠. 없으면 얘는 그냥 청구권이거든요. 청구권에 뭐에 걸려야 돼? 소멸시효에 걸려야 되는데 우리 법에서는 하자담보책임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은 안 날로부터 6개월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이렇게 하고 있다면 법에서는요.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뭐라고 얘기하냐? 손해배상 청구권은 청구권이므로
법에서는 6개월의 제척기간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얘는 청구권이니까 10년에 뭐에 걸릴 수도 있다? 소멸시효에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제척기간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소멸시효에도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얘기한 거라고. 알겠죠? 그럼 여러분요, 기본적인 대원칙이죠. 형성권은 뭐에 걸린다? 제척기간. 청구권은 뭐에 걸린다? 소멸시효. 청구권은 무슨 판결이다? 이행판결. 뭐를 해야 돼? 등기. 형성권은 무슨 판결? 형성판결.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데 뭐가 성립하면? 조정이 성립하면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서 하자 담보 책임, 우리 채권법에 보면 하자 담보 책임이 나온단 말이죠. 그 하자 담보 책임은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은 6개월 이내에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하자가 발생한 날로부터 몇 개월이다? 몇 년이다?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기도 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우리 시험에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제척기간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을 배제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래서 판례가 제척기간에 해당해도 소멸시효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그럼요, 형성권에 관한 모든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혹시 문제에서요, 단독행위 또는 형성권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형성권인지 청구권인지를 구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죠? 그러니까 단독행위는 다 뭐에 속한다? 형성권이다. 이거 암기 잊지 마.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거 청구권 앞에 매수, 분할, 증감, 소멸만 형성권인가? 그게 아니라고. 이것만 형성권인 것이 아니고, 이것만 단독행위, 이것만 형성권인 것이 아니고, 우리 지금 단독행위 있죠? 추인, 철회, 면제, 상계, 동의, 해제, 해지, 취소. 이것도 형성권으로서 단독행위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항상 취소권은 뭐에 속한다? 형성권이다. 취소, 해제, 해지. 그래서 형성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는 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요, 성립요건과 효력 발생 요건이니까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법률행위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먼저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법률행위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채권행위하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채권행위하고 물권행위. 알겠죠? 의무부담행위하고 처분행위.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요, 우리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 사범은 목적의 가능성이라고 되어 있나요? 이제 여기서부터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이제 공부하는 범위예요. 법조문도 계속 나오고, 알겠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